사람 때문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떠는 마음을 쓰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나눠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 섭섭함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가까웠던 이들이 멀게 느껴지고 정성을 들였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버거워지는 순간, 그때 드는 생각은 늘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정약용 역시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버림받고 벗이라 믿었던 이들에게도 외면받고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서 홀로 세월을 견뎌야 했던 사람. 그가 남긴 글들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 그 서운함, 그 복잡한 마음이 벌써 200년 전 그의 마음에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자주 남겼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싶지만 또 완전히 끊을 수 없고, 정이 남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가까이 하면 괴롭고 멀리하면 허전한 그 묘한 거리감. 정약용은 바로 그 애매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유배지에서 평생을 고민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가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가까울수록 괴로울 때가 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거리,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간격을 스스로 설정하라는 조용한 조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누군가 때문에 지쳐 있거나 가족에게 상처받았거나 오랫동안 마음 써온 관계에 실망했다면 정약용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편하게 만드는 마음의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보면 정약용이 말한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한다면 아마도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도 나를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풍경처럼 바라보며 사람을 마치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분명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러우면 맞고, 잠잠하면 쉬며, 차면 따뜻하게 감싸고, 뜨거우면 거리를 둬야 하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뜻하는 만큼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다산은 사람의 마음을 부피가 일정하지 않은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날은 넉넉하고, 어떤 날은 비좁으며, 어떤 날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절했다고 내일도 친절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아낀다고 해서 평생 같은 마음을 유지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산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가장 큰 고통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우리는 상대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불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과하게 들뜨는 것도, 차가운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는 것도 모두 기대가 만든 그림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닷물처럼 넓히라고 했습니다. 얕은 물은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지만 깊은 바다는 바람이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깊이를 스스로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사는 관계에서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놓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에 의의를 부여하는 순간 마음은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마음의 소모를 막았습니다. 누군가 불친절하게 굴더라도 그날의 감정이었을 뿐이라 판단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 혹은 상대가 예의 없게 행동하더라도 나까지 감정을 섞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대를 줄이는 실천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바람에게 화낼 수 없듯 사람의 태도가 거칠게 느껴졌다고 해서 깊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힘겨운 노력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가볍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란 반드시 변한다고 보았고 그 변화를 억지로 멈추려는 순간 마음이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부러우면 받아들이고, 멎으면 기다리며, 세면 잠시 피하고, 따뜻하면 잠시 기대는 것.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결국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를 향한 기대보다 나를 지키는 기준을 더 강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다스릴 때 인간관계의 소모는 줄어들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편안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람처럼 변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이 다산이 말한 기대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사실 상대의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행동이 내 마음에 남긴 흔적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괜찮다고 넘기려 해도 어느 순간 생각이 다시 올라오고 감정이 뒤섞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수많은 정치적 공격과 누명, 배신 속에서 마음이 반복적으로 다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다사는 마음이 상하는 원인을 외부의 말과 행동에서 찾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상한 이유를 붙잡고 되새기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사는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그 감정을 관찰하는 자리로 자신을 옮겨놓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 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는 마음은 물과 같아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다시 고요해진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는 흔들림이 잘못이 아니며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넉넉함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고 억지로 참으려 하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입니다. 다사는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두는 것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라는 힘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곧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내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판단하면 반드시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사는 마음이 요동칠 때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일단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글을 쓰지 않았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의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사는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권한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 상대의 말 때문에 하루가 괴롭고 상대의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순간 내 마음의 권한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다사는 그 권한을 되돌려 받기 위해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보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우선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남의 말은 한낱 바람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다산의 마음 수양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크지 않습니다. 상처를 억지로 지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잠시 멈추어 주는 것, 그리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나의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처받는 속도는 느려지고 회복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마음 수양이란 상처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태도를 키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말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의도치 않은 표현, 혹은 악의적인 비난.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크게 가슴에 남기도 하지요. 정약용 역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억울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모함을 당했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유배지로 끌려갈 정도로 말의 위력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말에 힘을 빼라. 말은 바람이고 바람에 휩쓸리면 삶이 흔들린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언어의 거리두기를 두는 태도였습니다. 말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생각이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남의 말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고 마치 진실처럼 가슴에 새겨 넣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다. 말의 무게는 듣는 이가 싣는 만큼만 생긴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원칙을 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수많은 말들이 바람처럼 흘러갔고 그중 몇 개만 마음에 담으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사는 말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말의 출처를 확인하라. 누가 하는 말인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즉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둘째, 말에 감정을 걸러라. 흥분해서 한 말, 질투해서 나온 말, 순간적인 분노의 말은 모두 진심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마음을 해치는 꼴이 됩니다. 다사는 감정이 실린 말은 7할 이상 버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말에 사실을 따로 분리하라. 누가 뭐라 하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 속에 사실이 10%만 있어도 사람들은 100% 사실처럼 받아들이지만 다사는 정확히 반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라면 무시하고 사실이라면 그것만 조용히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의 말로 기뻐하지 말고 남의 말로 슬퍼하지 말라. 기쁨도 슬픔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언어에 휘둘려 마음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산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산은 말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을 했습니다. 말을 듣는 즉시 마음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 즉시 반응하지 않고, 즉시 상처받지 않고, 즉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말은 힘을 잃고 감정도 식고 그제야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마음의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일단 한 번 걸러서 듣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훨씬 단단해지고 삶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60대가 넘은 시니어들에게 이 원칙은 더욱 실용적입니다. 이제는 말로 싸울 에너지도 말로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남이 뭐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말의 의미를 줄수록 마음은 무겁고 말의 거리를 둘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것처럼 말은 바람이고 바람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손에 쥐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다산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가운데 일부는 그를 돕고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를 이용하고 떠났습니다.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말보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의 진심은 화려한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행동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고 칭찬하지만 돌아서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산은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는 예의를 갖추며 지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부재 중의 태도가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보다 그가 남을 대하는 방식을 더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의 바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산은 진심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은 단 하루의 친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행동에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조금 서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친구를 고를 때도 가까울 때보다 멀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생기면 원망하거나 갑자기 변하는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이익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흘러도 조용히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관계는 비록 많지 않지만 오래 남을 귀한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말 잘하고 지적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는 이것이 진심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 먼저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만 많이 하고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스스로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이 진심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 것.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흔들리고 가끔은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 때문에 실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나 작은 오해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단정해버리면 귀한 인연까지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본심을 판단할 때는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차분히 지켜보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심은 숨기려 해도 드러나고 거짓은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진심의 기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재 중의 태도,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마음,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 귀 기울이는 태도, 이 네 가지 기준은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이 많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마음에 두면 관계를 오해하지 않고 스스로 상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오래 보면 드러난다. 인생 후반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는 바로 이 단순한 기준을 잃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줄 알았습니다. 바쁘게 살던 젊은 시절을 지나고 책임과 의무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오랜 친구와의 거리감, 이웃과의 작은 오해까지 관계로부터 오는 피로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중심은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내 기분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배경을 보면 상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사는 사람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지금 저 말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감정의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중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지요. 또한 그는 거리를 두는 용기를 마음 중심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반복적으로 주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나를 해치는 관계는 미련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선이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그는 실제로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둠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그의 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생기지요. 다사는 이러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바로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관계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나를 지키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하루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거나 사색을 하며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흔들렸는지, 누구의 말에 왜 마음이 상했는지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끝내고 그냥 잠에 드는 것과 달리 그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마음 정리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피로는 대부분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은 내가 내 마음을 주인으로 대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는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선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날도 있고 지치고 무력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면 마음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사는 자신조차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날, 스스로에게 잠시 쉼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중심을 잡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국 다산이 가르친 마음 중심의 지혜란 사람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뒤돌리지 않는 법입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대에 매이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다 보면 언젠가 관계의 소음이 잦아들고 내 삶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온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산의 지혜를 실천해 볼 때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상대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함께 있을 때마다 피곤해지고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역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흠집내고 이용하려 하고 필요할 때만 손 내밀고 또 등을 돌리던 사람들. 하지만 다산은 그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아주 절약형 인간관계법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최소 에너지 전략, 즉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거리 두기 기술입니다. 다산은 기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말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흔든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가 말하는 최소 에너지 전략은 다음과 같은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태도뿐이다. 우리는 종종 불편한 사람을 잘 대해야 한다. 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타사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억지로 좋게 지내려는 노력 자체가 더 큰 소모를 만든다고요. 다산이 실천한 최소 에너지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거리를 두되 끊지는 않는다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마음을 더 흔듭니다. 그래서 다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되 발은 이어두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즉,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절묘한 균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에너지 손실을 막는 대화 시간 관리입니다. 다산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요란하거나 타인을 탓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짧게, 간단하게, 빠르게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은 마음을 흔드는 도구이니 오래 들으면 오래 흔들린다. 즉, 불편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길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죠.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다산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대치를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고 실망은 곧 마음의 소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어질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만 바라라. 즉, 상대방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 기준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만 적용해도 인간관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 대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일수록 말을 과하게 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타사는 자신의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에 감정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건조한 반응을 기본값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하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산의 핵심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만 준다. 시간도, 감정도, 마음도, 노력을도 말입니다. 상대가 불편한데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한 배려를 하는 순간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타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타산식 최소 에너지 전략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니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라.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사람 때문에 지치는 일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치지 않는 관계, 상처받지 않는 거리, 그리고 과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타산이 말한 가장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버거워지고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쓰고 후회하는 걸까? 다산 정약용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오해와 질투, 정치적 공격, 뒤에서 하는 험담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피로를 줄이기 위한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게 바로 단절과 거리. 이 두 가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절은 손절이나 관계 끊기처럼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산의 단절은 훨씬 더 세련되고 현실에 맞춰진 방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두되 원망하지 말고 가까이 두되 기대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지키는 방식. 이것이 타산의 거리 철학의 핵심입니다. 타산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은 필요 이상의 관계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혹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불필요하게 인연을 넓히는 순간 피로는 함께 따라옵니다. 타산은 이를 관계의 과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무겁듯 사람을 과하게 들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도를 정하라입니다. 타산은 사람마다 관계의 적정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이 두면 상처받는 사람, 멀리 두면 오히려 편안한 사람,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관계, 자주 만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관계. 타산은 그 구분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명확해질수록 관계 피로는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내가 지칠 때는 잠시 멈추라입니다. 타산은 인간관계의 피로를 억지로 버티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행동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인연도 거칠어진다. 즉, 마음이 힘든데도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 하면 결국 관계는 더 나빠지고 우리는 더 지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라입니다. 다산은 감정적으로 끊는 관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끊은 관계는 또 다른 감정 때문에 다시 이어지고 결국 마음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와 내가 써야 하는 에너지를 비교해서 이 관계가 나를 계속 소모한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 이것이 다산이 강조한 단절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거리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버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며 상대에 맞는 거리만 조절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산은 인간관계의 피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관계에 똑같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마음을, 붙잡아야 할 사람에게는 붙잡을 마음을, 그러나 지칠 때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는 얇은 애정만 건네고 가벼운 관심만 두면 됩니다. 결국 다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거리를 잘 두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관계를 버려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절해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날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진심이 왜곡되고 말 한마디가 엉뚱하게 전달되어 마음이 쓸려 내려가는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 억울한 말을 들으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그는 조선시대에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질투와 음모, 거짓 고발로 가족이 희생되었고 자신은 무려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아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의 경험을 자신의 학문과 철학을 더 깊게 하는 토양으로 삼았습니다. 다산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즉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당장 억울함을 풀겠다고 나서면 감정이 감정을 불러오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기 쉽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는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의 해명은 불꽃처럼 더 큰 싸움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한 걸음 물러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을 분간할 눈이 생기고 사람들의 판단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억울한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은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억울함은 양심의 증거다. 이 말은 곧 억울하다는 감정은 내 마음이 바르게 살아왔다는 증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의하게 살았다면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른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이유는 구부러진 세상과 마주할 때 나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산은 억울함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마음에 오래 두는 순간 고통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합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다산은 유배 시절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기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을 탓하면 내 마음이 다친다. 그러니 탓을 놓아버렸다. 기억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더라도 감정의 독을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고
마음은 늘 무겁고 일상은 흐려집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힘은 내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다사는 억울할수록 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감정에 머무르면 마음이 더 흐트러지지만 자기 삶에 집중하면 억울함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 감정은 더 강해지고 결국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붙잡으면 억울함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그는 또 억울함을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할수록 말은 더 꼬이고 감정은 더 깊어지고 오해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산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분노 대신 기록을 남겼으며 부딪힘 대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그의 억울함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산처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당연히 사라져야 할 감정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 순간으로 바라보는 것. 억울함을 붙잡아 놓기보다 흘려보내고 감정에 매달리기보다 삶에 집중하고 말로 싸우기보다 침묵으로 지켜낼 때 억울함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엇보다도 소박함과 낮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의 굽이치는 파도, 사람들 사이의 이익 다툼, 명예와 욕망이 부딪히는 자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살이의 험함을 오래 겪고 난 뒤에야 그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욕심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욕망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고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덜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소박함을 잃으면 마음은 금세 시끄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따라옵니다. 비교는 다시 박탈감을 만들고 박탈감은 만족을 앗아갑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 번의 욕심이 연달아 마음을 괴롭히는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삶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마음이 과하게 흔들리는 자리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낮춤 또한 다산이 강조한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많아지고 그만큼 실망시킬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높은 곳에 있을 때 인간관계는 진심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향한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다산은 바로 이 지점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과하게 높이려 하지 말고 늘 마음을 낮추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움츠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실수했을 때 허물어질 걱정을 덜어주며 남의 말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산은 이런 낮춤의 태도가 인간관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박함과 낮춤은 결국 있음보다 없음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지켜야 할 것들만 늘어갑니다. 다사는 이런 삶이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나면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그 단순함이 곧 평온함으로 이어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채우기보다 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다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이자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박함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낮춤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대에 가깝지만 결국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한 쌍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선택이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산이 남긴 이 철학은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등불과 같은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평생의 굴곡과 수많은 시련을 지나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결국 세상도 사람도 명예도 모두 흘러가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내 마음 하나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긴 세월 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마음만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억울함, 분노, 기대, 상실,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고요하게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 답은 언제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마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확대되고 뒤틀리며 고통을 만드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은 말 자체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그 말을 붙잡고 의미를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는 것도 상대의 태도보다 자신의 마음이 기대를 키워왔기 때문이며 억울함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도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그 억울함을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그래서 현실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외부를 정복하는 일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강력하고 궁극적인 힘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사는 마음의 중심을 남에게 두는 사람은 평생 흔들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평생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에게 돌려놓는 사람은 어떤 외부 변화 속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속은 단단하고 밖은 유연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과의 갈등도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고 관계의 문제들도 과하게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게를 조절하는 힘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사는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마음을 잃은 친절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의 배려는 상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마음을 잃는 순간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년에 다산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중요한 것은 결국 한 인간의 마음의 크기와 깊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명예, 평가, 인간관계, 재산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속되지 않지만 마음은 자신이 단련한 만큼 남아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모든 일의 근원은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이 떠들썩해도 조용히 나아갈 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분노와 상처로 마음을 채우며 살았다면 남는 것은 고통뿐이지만 평온과 단단함으로 마음을 길러왔다면 마지막엔 그 마음이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줍니다. 다산이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명확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키는 사람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운 사람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든 조건이 어떻게 요동치든 끝까지 남아 나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내 마음 하나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평생을 걸쳐 깨달았던 한 가지 진실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은 늘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은 늘 예측할 수 없으며 인간관계는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다산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결국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평온이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기대가 무너져 마음이 텅 비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가르침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음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려놓아라. 그러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삶의 무게가 벅찰 때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은 걸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다시 마음을 여는 힘,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는 힘, 억울함을 오래 품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힘, 그 모든 능력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길들여 얻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기 마음 하나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평온해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